안녕하세요. 파인더스의 송현정입니다. 붉은 꽃으로 뒤덮인 피렌체의 상징과도 같은 붉은색 기와돔. 엄청난 규모의 돔은 보는 사람들의 숨을 멈추게 할 만큼 압도적입니다. 돔은 가분수 같아 보이지만 놀라운 공학적 기술과 예술적 디자인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피렌체를 르네상스의 고향이며 시작으로 만들어준 위대한 건축물입니다. 이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의 돔을 완성한 예술가는 중년의 필리포 브루넬리스키였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르네상스는 이전부터 시작되었지만 15세기 콰트로첸토에 본격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중심에 두오모 대성당의 건축이 있습니다. 물론 피렌체는 로마의 카이사르가 세워 고대와 중세의 흔적이 그대로 보존된 도시입니다. 이미 중세부터 대성당과 베키오 궁전이 지어졌고 성 요한 세례당의 경우는 비잔틴 양식으로 건축되어 있었지만 금융과 상권으로 막대한 부를 얻은 피렌체인들은 중세 말에 시도되었던 고딕식 건축에 만족할 수 없어서 과거에 불가능한 기술로 포기했던 돔을 새로운 르네상스식으로 건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새로운 대성당 건축은 피사 출신의 건축가 아르놀포 디 캄비오의 설계로 129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캄비오는 고딕식 건축물 구조에 작은 돔을 얹어 첨탑을 대신할 계획이었지만 기공 후 공사 중이던 1302년에 캄비오는 세상을 떠나고 대성당 건축은 중단이 됩니다. 이후 1349년까지 대성당 공사는 여러 문제에 부딪히면서 중단과 설계 변경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침내 1349년 공사가 재개되어 73년 만에 돔을 제외한 모든 건축 구조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긴 공사 기간 동안 피렌체는 르네상스 인문학과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몸과 자연과 우주를 재발견하는 도시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가장 높고 큰 돔을 지어야 한다는 소원은 기술적인 한계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렌체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돔의 수수께끼를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피렌체인들에게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돔의 건설은 15세기가 시작되던 해에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데요. 성 요한 세례당의 청동문 제작 공모에 응모했던 금세공사 출신의 브루넬리스키는 라이벌 기베르티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고대 건축물을 연구하러 로마로 갔습니다. 그는 고대 로마의 건축물들을 면밀히 살피는 가운데 특히 판테온을 보면서 돔의 건축 방식을 연구하며 공학적인 기술을 터득하고 돌아옵니다. 1418년 두오모 길드위원회는 돔 건축을 위한 현상 설계 공모를 내걸었습니다. 브루넬리스키와 각국의 건축가들이 대거 참가한 공모의 기준은 마지막 변경된 설계를 기반으로 하되 값비싼 목재 사용을 줄이고 그 당시 가장 큰 돔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거대한 돔을 세우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브루넬리스키는 이전 고딕 양식인 나무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부벽을 만들지 않고 돔을 건축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아이디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리석판 위에 계란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돔의 공사권을 갖기로 하고 결국 브루넬리스키가 최종 당선됩니다. 그는 공사가 멈췄던 지점에서 돔을 위한 공사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팔각형 드럼에서 시작해 원뿔형으로 올라가는 돔 양식이었습니다. 돔을 쌓아 올리는 작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외부에서 지지해주는 버팀벽이 없는 채로 이중으로 쏟아지는 무게 하중을 견디며 벽돌을 쌓아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브루넬리스키는 로마의 판테온이 6m나 두꺼운 이중 쉘 구조로 건설된 것에 착안해 두오모의 무게중심을 이중 쉘로 분산할 공학적인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돔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압축력과 사방의 빗면으로 퍼져내려가는 인장력의 무게중심을 받쳐주기 위해 돔의 모양을 완전한 방구 형태가 아닌 위로 올린 우산대 모양과 원형에 가까운 팔각돔으로 설계하여 힘을 분산시켰습니다. 돔을 하나는 내부에 다른 하나는 바깥으로 올린 이중쉘 구조 사이에는 계단을 배치하고 돔의 안전을 위해 내부를 수직 수평의 체인과 고리로 짜임새 있게 연결했습니다. 그에 더해 돔의 성공적인 축성의 비밀은 헤링본 벽돌 건축에 있었죠.
돔의 내부 바닥 모양이 위로 올라가며 꽃 모양을 이루고 벽돌들을 엇갈리게 쌓아 일련의 아치가 만들어져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방법은 원래 그의 설계에는 없었던 것이었으나 천재가 만들어낸 우연으로 꽃의 성모 마리아라는 두오모의 이름과 같은 모양이 나타난 것입니다. 브루넬리스키는 16년이라는 긴 공사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재정적인 어려움은 메디치가에서 해결해 주었지만 공사를 둘러싸고 생겨나는 다른 건축가들의 악담과 비판에 일일이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대망의 1436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공사가 시작된 지 140년 만에 브루넬리스키는 디자인과 공학의 절묘한 조화가 만들어낸 르네상스의 최고 걸작 두오모 대성당의 돔을 완성합니다. 돔이 완성된 지 10년 후, 그리고 돔 내부에 자연 조명과 환기를 위한 루프 랜턴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브루넬리스키는 세상을 떠났고 그가 지은 돔 아래서 처음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중단된 랜턴 공사는 후에 브루넬리스키의 친구인 미켈로초 작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목재들의 공중 부목을 설치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큰 돔을 건설한 브루넬리스키는 천재라는 칭송과 함께 과거의 방식과 개념들을 깨고 르네상스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위대한 거장이었습니다. 피렌체의 두오모 대성당의 고딕 스타일의 광대하고 비어있는 듯한 실내 건축과 감성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룬 르네상스 최초의 돔이 된 피렌체 대성당은 이후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과 베네치아의 산 조르조 마조레 성당 등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시계공이자 금세공인이었던 브루넬리스키의 고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을 세우는 반석과 기초가 되었고, 피렌체의 돔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위해 기꺼이 인내했던 피렌체인들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